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2급 93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 문제 1번입니다. 자,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히 계정 과목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찾아보시면 유리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 있죠. 자,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사실 숨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유동성 비율의 원칙에 의해서 나타나 있고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항목들, 물론 아래쪽에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문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문제도 푸실 수 있습니다. 1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틀린 것 찾는 문제이네요. 자, 우리 회계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죠. 자산입니다. 장래의 기업이 활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며, 부채는 미래의 현금 또는 경제적 자원을 타인에게, 남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 채무가 되겠죠. 자본은 자기 본전 또는 순자산, 자산 중에서도 순수한 내거, 기업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청구권 또는 지분이며,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비용이며,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획득한 이익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1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1번 정확합니다. 2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과 부채를 말하죠. 자기 자본으로 구분된다.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되며, 틀렸죠? 부채는 타인 자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빌린 빚을 말한다. 자, 정답은 2번이 틀렸으며, 2번은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즉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의미하죠. 잔여액 또는 순자산을 말한다. 자, 여기에 순자산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순자산을 자산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자산 중에서 순수한 내 것,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거기서 순수한 자본은 자산은 자본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순자산과 자산은 다르다.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무튼 맞는 말이네요. 4번, 비용은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가 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회계의 순환 과정인데요. 일단 우리 분계하기 전에 거래가 발생되죠. 즉 거래의 식별이 됩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가지고 분계를 하고요. 분계된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데,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 그러죠.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작성이 끝나고 나면 수정 분계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집합 손익 계정을 마감하고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 뒤에 재무제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쭉 보니까요. 거래의 발생이 제일 문제네요. 그러니까 1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분계를 해야 되겠죠. 분계장의 기입입니다. 2번 될 수 있고요. 3번 될 수 있고요. 4번은 또 제외되겠네요.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전기해야 되겠죠. 총계정 원장입니다. 기억분이 리얼분이 돼야 되겠네요. 3번 틀렸네요. 그리고 총계정 원장의 기입이 끝난 것은 시산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며 이 문제도 가끔 출제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출제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회계인이라면 이 회계 전체의 흐름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즉 알고 계셔야 된다. 라면서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 대한 에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나타나죠. 항상 잔액은 자기변에 나타납니다. 자산의 잔액은 차변, 자산 자리가 차변이기 때문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있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남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 있죠.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란 현금화하기 빠른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채인 경우는 빨리 갚아야 하는 것부터 먼저 기록하는 것을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며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자산을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알고 계시면 참 좋지만 모르고 계신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에 보시면 당좌 재고 이게 유동자산이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게 비유동자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만 아시더라도 문제에 나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 평균의 원리는 회계에서는 차변의 모든 합계 금액과 대변의 모든 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원리계다며 자본 등식은 이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즉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등식이 나와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나오죠. 자본은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먼저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서 대변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계정과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 안 나는 계정과목은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발비 자산이네요. 무형 자산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개발비 자 찾아지죠. 개발비가 여기에 나오며 무형 자산입니다. 자산의 잔액은 어디에 나온다? 자리가 차변이니까 차변입니다. 영업권 컨트롤 F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입니다. 자본금은 자본이잖아요. 대변 자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장기 대여금도 자산이죠. 차변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장기 대여금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있습니다. 대부분 있습니다. 장기 대여금 투자 자산입니다. 자산 자리는 어디? 차변. 그러니까 잔액도 차변에 남습니다. 사실 3번 문제는 컨트롤 F만 어디서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모르시더라도 쉽게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결산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결산 절차는 결산 예비 절차, 본 절차, 그리고 보고서 작성입니다. 가번은
보고서 작성인데 없죠. 자, 결산 절차입니다. 결산 절차는 결산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인데요. 결산 예비 절차에서는 시산표 작성, 재고 조사표 작성, 그리고 정상표를 작성하며, 그리고 결산 본 절차에서는 각종 장부를 마감합니다. 즉 총계정원장을 마감, 분계장을 마감, 기타 장부를 마감하고요. 그리고 결산 보고서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3가지를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현금이 흐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자본 변동표, 현금 흐른다, 현금 흐름표, 이 5가지가 재무제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번은 결산 보고서 작성이 되고 이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이 재무제표 5가지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자, 각종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어디서? 결산 예비 절차에서 각종 시산표라든지 재고조사표라든지 정산표를 작성하는 것은 예비 절차에서 하며, 각종 장부를 마감하는 것은 결산 본 절차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유동자산은 재고자산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죠. 당좌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무엇을 찾는다? 당좌자산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어디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품이 재고자산이고 외상매출금이 당좌자산이고 이런 거 알아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우리가 실기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죠. 사용하셔서 찾더라도 부정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컨트롤 F 상품 해보겠어요. 자, 요거는 아니고요. 요 위쪽에 있네요. 상품. 이건 뭐야? 죄송해요. 상품. 자, 찾았네요. 상품 보시면 위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유동자산이고요. 유동자산이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상품, 재고자산 나와 있고요. 이 2가지가 유동자산, 그리고 이 4가지가 비유동자산이고, 이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당좌자산을 찾는 거예요. 3번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F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찾으시면 나와, 요거는 아니네요. 다음 찾기 외상매출금을 정확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졌네요. 스크롤바를 위로 약간 올리시면, 자, 외상매출금 찾았고요. 위쪽에 당좌자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3번 외상매출금, 당좌자산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을 잘 활용하시면 모르는 문제도 많이 맞추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당기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을 계산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제가 공식을 일단 적어 두었는데요. 이 공식대로 대입을 해서 풀어보고요. 두 번째로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당기 외상매출금 횟수액이네요. 30만원. 기초잔액, 자, 이렇게 됩니다. 당기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뺐어요. 횟수액은 기초잔액 플러스 당기 외상매출액 마이너스 외상매출금 환입액 마이너스 기말잔액입니다. 이게 공식이고요. 이게 각각 대입을 해서 풀어보시면 이 X는 87만원,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공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D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고요. 공식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초에 외상값 갚아줄 게 5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 외상매출금 70만원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총 갚아줘야 되는 돈은 얼마일까요?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팔았던 것 중에서 환입 돌려받은 게 3만원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던 물건을 상품을 돌려받았으니까 외상값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있다면 얼마 외상매출금 받을 거 있습니까? 100 얼마입니까? 120만원이니까 117만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단기에 회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여기서 빼기 얼마? 30만원을 빼면은 87만원이 받을 게 남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는 제가 공식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만큼 있다 생각하면 해요. 그러면 120만원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았던 거 3만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당연히 외상매출금이 줄어들겠죠. 117만원. 그런데 내가 3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외상매출금은 얼마가 됩니까? 87만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결코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거, 굳이 이런 공식들을 외우지 말고요.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해서 풀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7번.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보기 4개 중에서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 즉 사용연수가 현격히 늘어나는 지출이나 가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 또는 생산량이 현격히 증대되는 지출, 이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해당 자산의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건물,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비품,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로 하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해당 지출이 없으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지출입니다. 말을 하니까 조금 어렵나요? 가장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기름이 다 되었어요. 기름 안 넣으면 차가 갈 수가 없죠. 이런 지출, 이때 기름 넣는 거 수익적 지출입니다. 또는 우리 회사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토너가 다 되었어요. 토너 안 넣으면 복사기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이런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 되며, 수익적 지출일 때는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기계장치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차량 운반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로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은, 즉 수익적 지출이 있단 말이죠. 내용 연수의 연장, 맞죠? 현격히 늘어나니까 원가가 상당한 원가 절감. 자,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이것도 맞습니다. 생산 능력의 증대, 저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정답은 4번이죠. 이것은 수선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그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판매용 TV 10대 단가 100만원, 이게 단가입니다. 하나당 가격을 구입하면서 어물 발행 3개월 후 지급 조건으로 교부하였을 경우 올바른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 물어보는 거네요. 이 문제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판매용 TV는 상품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판매용이니까 핵심적인 키워드. 두 번째, 어음을 발행했네요. 이때 차변은 상품이 되겠죠. 3번 아니면 4번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거 차변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대변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음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총 4개 중에 1개입니다. 첫 번째, 상품,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받을어음 아니면 지급어음이고요.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은 판매용이니까 재고자산, 상품입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은 주든지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발행한 어음은 지급어음, 남이 발행한 어음은 받을 어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음은 주면 지급어음, 받으면 받을어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어음은 주든지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발행했는가에 따라서 받을어음, 지급어음이 결정되고요. 그거 이전에 상품과 관련이 있다 없다에 의해서 두 팀으로 나뉘어집니다. 꼭 이거부터 생각하시고 1번, 그리고 두 번째 2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은 판매용 TV니까 상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품입니다. 두 번째, 어음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이 어음은 과연 누가 발행을 했을까요? 내가 발행했을까요? 남이 발행했을까요?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어음을 내가 줘야 될까요? 어음을 받아야 될까요? 상품도 구입하고 어음도 받고 이런 데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90%를 드릴게요. 10%만 제가 먹겠습니다. 이런 데는 없죠. 상품을 구입했으면 어음을 줘야 되잖아요. give and take. 따라서 이 어음은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어음은 지급어음이 될 수밖에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무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오니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전화기 생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립용 기계장치. 자, 이거는 기계장치가 되겠죠.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입니다. 생수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도 유형자산이 되겠죠. 핸드폰 판매회사가 사용하는 영업장의 건물이 되겠죠. 유형자산입니다. 자동차 판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승용차. 자, 우리가 일반적인 차는 차량 운반과 맞습니다. 하지만 판매용 승용차잖아요. 이것은 상품이 되겠죠. 상품이란 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상품이 됩니다. 따라서 차는 다 차량 운반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가 판매용 차라면은, 승용차, 화물차라면 상품이 됩니다. 이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한번 컨트롤 F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컨트롤 F, 상품. 자, 찾아졌죠?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출제위원이 판매용 자동차가 상품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2020년 10월 1일에 구입한 영업용 차량, 단 취득원가 2,500, 잔존가액 100만원, 내용연수 10년, 사용연한이 10년이란 말입니다. 결산 연일에 대한 2020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네요. 먼저 감가, 덜감자의 값가자, 자산의 가치 감소 또는 소멸한 것을 감가랍니다. 즉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감가라 그러고요. 상각입니다. 상각은 보상하여 갚아준다는 의미며 가치 감소분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가치 상승분을 가산하거나 더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뺀다는 의미입니다. 왜? 감가상각이니까. 그러니까 본대 상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상각은 가치 상승분을 더한다거나 가치 감소분을 뺀다는 의미인데, 감가라는 것이 가치가 줄어드는 거 빼는 거니까 두 개가 연결되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가상각의 주된 목적은 취득 원가의 배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감가상각이 뭔데? 여러분들 핸드폰을 2년 전에 샀습니다. 100만원 주고 구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팔면은 이거 핸드폰 100만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진보화되었죠. 진부화. 그러니까 기술이 옛날 기술이 됐단 말입니다. 두 번째, 사용함에 따라서 가치가 또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 원가의 배분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공장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업무용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는데, 자, 이 차를 계속 사용해서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품의 가격에 더하지 않는다면 이 차가 폐기될 때는 어때요? 차가 하나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한 비용도 상품 매출 가격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정도.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정액법,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참고로 잔존가액이란 말은 남은 가치를 의미하며 내용연수는 사용연수를 의미합니다.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원가 2,500이네요. 다음 잔존가액이 얼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내용연수 10년.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2,500에서 100만원을 빼니까 2,400만원. 나누기 10을 하니까 1년에 240만원인데, 자, 그러면 월할 계산 지금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1년에는 240만원이지만 10월달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한 달 계산해야 됩니다. 한 달에는 요거 나누어 버리면 월 2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기간은 3개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그래서 결론은 20만원 월할 계산 곱하기 3개월은 60만원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 FAT 1, 2급, TAT 2급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93회차 전산회계 2급은 너무 좋네요.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다만 매입 채무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직업어음이 되겠죠.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외상 매입금과 직업어음은 유동부채입니다. 미직업금도 유동부채예요. 하지만 장기 차입금 있죠.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예요.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입니다. 유동성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컨트롤 F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유동성 장기 부채.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찾아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부채 나와 있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자료에서 A기업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1일 현금 5,10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5,100만원 크게 문제없습니다. 9월 15일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191만원을 인출하였다. 사업주 개인적인 지출은 인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인출금 191만원. 저는 보통 예금 현금 중에서 현금을 선택했습니다. 현금인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보통 예금인지 현금인지 몰라서 그냥 쉬운 현금으로 했습니다. 12월 31일 결산 시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였다. 바꾸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출금은 임시계정입니다. 따라서 인출금이란 임시계정이 없어지게 되고 이것이 자본금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기말 결산 시 당기순이익이 620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이 620만원이에요. 자,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기말 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인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자본 기초자본 얼마? 5,100만원, 당기순이익 620만원, 인출금 910만원을 뺐어요. 그러면 5,529만원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 여기서 자본금이 얼마로 줄었습니까? 5,100만원에서 이만큼 줄었잖아요.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의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529만원 이렇게 하시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의 계정 과목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영업이익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겠네요.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입니다. 물론 매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예요. 이 공식인데요. 이 공식도 반드시 익혀 주셔야 됩니다. 공식이 기억나지 않을 땐 실기화면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닫아버리고 자, 실기화면 있죠? 실기화면의 어디에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에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상품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한번 봐요. 여기 있죠. 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어주시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은 매출 원가가 되죠.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더하기 빼기도 다른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1번에서 2번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빼기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입니다.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네요. 이것들 중에서 다 비용입니다. 영업비용 즉 800번대가 아닌 게 있단 말입니다. 계정과목 및 주교등록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3번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되는데 접대비 영업비용, 감가상각비 영업비용, 대손상각비도 800번대 영업비용입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지만 3번에 있는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14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적절한 회계처리는 4월 2일 매출처 A사의 부도로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은 두 가지밖에 없죠.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입니다. 2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돛대였단 말이죠. 하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93만원으로 확인됨.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대손 충당금 처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참고로 이 별의 개수는 난이도가 아니라 중요도입니다. 얼만큼 중요한가. 제가
이론 및 실기에 별을 쳐두었는데요. 별의 개수는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대손이란 채권입니다. 채무에는 대손이 없어요. 받을 권리, 채권은 받을 권리, 채무는 갚아줘야 되는 의무,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떼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이 넉넉한 경우는 대손충당금, 일부 있으면 있는 만큼은 대손충당금, 없는 만큼은 대손상각비, 아예 없을 때는 대손상각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지금 일부 있잖아요. 93만원, 있는 만큼은 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 없는 만큼 107만원은 없죠. 그만큼은 무엇으로? 대손상각비.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 이론으로도 출제되지만 이런 문제는 실무로도 많이 출제됩니다.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즉 다시 말해서 외상매출금과 받을 말고 다른, 즉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떼이는 경우도 있어요.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손충당금과 이거는 같지만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그럴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자, 떼인 것이, 대손이 발생한 것이 외상매출금과 받을 업일 때는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이지만 그거 이외에 단기 대여금 아니면 미수금 아니면 선거금 이런 것들도, 이런 채권들도 떼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넉넉하면 대손충당금, 일부 있을 때는 대손충당금, 없는 만큼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아예 없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된다는 거, 이 점도 메모해 주셔서 반드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외 비용을 계산하면, 이거 요번에 왜 이랬습니까? 이거 계정과목 및 적용성록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알고 계시면 빨리 찾으시면 되고요. 조금 기억을 못하시면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입니다.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800번대 811번 통신비 800번대 잡손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임차료 800번대 기부금 영업외 비용의 대표적인 거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초록색을 다 더하면 27만원에 11만원 38만원, 정답은 2번이 되며 93회차는 전산회계 2급이 이론은 아주 쉬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기 전에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 안됩니다. 즉 방금 제가 강의했던 이 자료 있죠? 이 내용입니다. 이 PDF 파일,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영상에 메일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물론 요점 정리, 요약 정리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점으로는 필기 시간을 줄여서 학습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A4지가 무지 많이 들겠죠. 하지만 필요한 페이지만 선택적으로 출력하시면 전략도 가능합니다. 단 전산회계 2급은 93회부터 87회까지가 있으며 92회부터 87회차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PDF 파일은 2021년 1월 4일부터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